눈의 내측에 노랗게 올라오는 안검 황색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과를 갈까 성형외과를 갈까 혹은 내과를 가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고 레이저나 수술로 제거해도 4~5개월만 지나면 다시 재발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5번, 6번 뭐 수술, 레이저 등을 반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검 황색증에 대해서 그 발생 원인, 치료, 또 재발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유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검 황색종 부위를 단순하게 이렇게 절제를 하던가 또는 수술을 반복하다 보면 피부가 부족해져서 이렇게 눈 모양의 왜곡이 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또 반복된 부위에 대해서 피부가 부족하니까 피부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한 경우도 있고 이분은 레이저 시술을 6번 했는데도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피부과 원장님은 원래 안검 황색종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 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들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안검 황색종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인가 아니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구분을 보면 1, 2, 3, 4단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윗눈꺼풀이 내측에만 있는 경우, 위아래에 걸쳐 있는 경우가 2단계, 아래 눈꺼풀이 내측까지 번져 있는 경우가 3단계고, 양측, 외측까지 다 번져 있는 경우가 4단계로 가장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미용적인 목적만 있다면 사실은 그냥 지나드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점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생 비율은 대개 여자에서 1.1%, 남자에서는 0.3%라는 통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피부층 아래에 축적된 것입니다. 대개는 50% 이상에서 가족력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눈꺼풀이 내측에서 후발하며 점차 아래쪽 외측까지 번지게 됩니다. 재발률이 아주 높은 것이 특징인데 1차 시 단순하게 치료했을 때 40%에서는 재발한다고 하고 또 위아래 눈꺼풀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80%에서 재발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재발된 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어떻게 피부 손상, 흉터를 최소한으로 남겨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가, 또 재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셀라스마라는 것은 황색종을 말하는 그 용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병리학적 소견으로 보면 황색종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의 한 종류인 LDL 파티클, LDL 입자가 혈관 밖으로, 모세혈관 밖으로 이렇게 누수가 돼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탐식세포가 이렇게 잡아먹어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직학 검사를 해보면 조직학 검사를 하고 혈명을 40배로 해서 배열을 맞춰보면 요 부위가 이것은 근육세포를 뜻하는 것이고 요 부위가 그 지방세포, 콜레스테롤 지방의 한 종류이죠. 지방세포로 그 LDL 파티클을 물고 있던 지방세포가 빠져나가서 염색하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요 부위가 황색종에 생겼던 부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황색종이라는 것은 LDL 파티클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우리 면역세포가 탐식해서 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황색종을 얘기할 때 이것이 흔히 피부과 질환 혹은 성형외과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과 질환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황색종을 말할 때 지방지질대사와 60~70%에서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지질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콜레스테롤, 뭐 총콜레스테롤, 뭐 LDL 나쁜 콜레스테롤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이것을 우리가 지방지질대사라고 합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세포막이나 부신피질,
갑상선, 성호르몬, 비타민 D, 담즙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80%는 간세포 자체에서 형성이 되고 20% 정도가 외부 섭취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을 때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의 형성에 안 좋다는 음식을 우리가 자제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80%는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총 콜레스테롤 양은 200mg per 데시리터 정도가 전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타입 1, 2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이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부신피질, 성호르몬 이 부위에까지 그것을 전달해주는 우리가 택시다. 저는 이제 모범 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범 택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혈관 내의 혈류를 타고서 해당 부위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보통 100 전후가 되죠. HDL은 이와 같이 전달된 콜레스테롤 해당 부위에서 전달되고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배설해야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또 담즙에서 대장에서 일부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LDL이 높을 때는 재흡수를 방지하는 그런 약을 먹기도 하고 합니다. 중성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중성지방은 우리가 높을 때는 이 LDL 콜레스테롤, 흔히 얘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자꾸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혈관 내벽에 쉽게 침투해서 우리가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방 지질 대사와 황색종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피부과 원장님들이나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이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이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또 내과 선생님들은 눈꺼풀이 노랗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 악성 종양도 아닌데 그냥 지내세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120, 30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정상입니다. 사실 정상 수치죠. 그렇지만 자꾸 재발할 때는 사실 그거보다 월등하게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황색증 분야가 아주 교묘한 전문 분야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양쪽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의사분들을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모범택시 안에 캡슐 안에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혈류를 타고서 우리가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아니면 세포벽 만드는 데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은 100mg per 데시리터 정도만 되면 이 혈관이 고속도로라 치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과밀하게 이것이 많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는 마치 우리가 명절 때 보면 굉장히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새길로 가면 혹시 또 빠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새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새길도 막히게 되죠.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 내벽이라는 것은 쭉 이어진 하나의 파이프가 아니라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 세포가 있습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연결되는데 그 틈 사이로 LDL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게 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또 우리가 체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면역 세포들이 같이 또 빠져나가서 이것을 포위하고 즉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둘러싸게 되고 또 뒤에 오는 또 LDL 콜레스테롤은 일로 가면 또 덜 막히는가 보다 하고 계속 또 따라 들어가죠. 또 염증세포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관 내벽이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이 내벽은 이것이 흐물흐물합니다. 염증세포가 있으면 우리 아프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지만 살이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도 높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돌아다니다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LDL이 높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생기고 황색증 환자에서는 이 LDL이 높은 것과 60-10%는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과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분을 보시면 요 위에 양내측에 황색증이 있죠. 이분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량은 209니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DL 50전후니까 이거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LDL이 139, 100전후니까 약간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LDL이 뭐 한 160 이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뭐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토탈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은 보통 150 정도니까 이분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황색증이 있죠. 이럴 때는 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안에서는 LDL이 빠져나가서 이와 같이 혈관 내벽에 동맥경화가 지금 LDL 파티클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얼리 워닝 사인, 경고를 주는 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황색증이 나타났을 때는 내 몸 안에서 LDL 수치가 이제 139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혈관 내벽으로 LDL 파티클이 빠져나가서 안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분은 53세이신데 황색증 발생은 약 3년 전에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1년 전에 우리 CVA라는 것은 이제 세리블로 바스큘라 액시던트는 CVA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심혈관 질환을 해가지고 뇌혈관 질환으로 어택을 해와가지고서 대학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검사 수치를 보게 되면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38로 낮습니다. 보통 50 정도죠. 중성지방은 121 높지 않죠. 근데 LDL은 105. 뭐 이 정도면 뭐 내과 선생님이 볼 때는 정상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157입니다. 이것은 1차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나가지고서 너무 그전에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온 이유는 그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와 같이 황색증을 치료할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황색증을 치료하러 오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색증 환자에서 이와 같이 그 전에 검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HDL이 이분이 38이라고 그랬죠. 중성지방이 122라고 했는데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수치를 우리가 심혈관 위험 지수라고 합니다. IH라는 건 이스케믹 하트 디지라고 하는데 심혈관 위험 지수, 심장 혈관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 보통 2 이하면 안전하다고 하고 3 이상이면 높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3.18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 수치는 낮지만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 지수는 아직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색증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색증의 치료보다도 이와 같이 HDL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2세 분은 황색증이 위아래 눈꺼풀에 있으니까 우리가 3기 정도의 황색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LDL이 167, 총 중성지방은 159, 150정도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황색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레이저라든가 뭐 수술적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요거의 치료에만 의존하는데 이게 치료는 뭐 레이저라든가 수술적 치료 아주 좋은 방법 전기 소작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하면 4-5개월 지나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은 LDL 수치가 16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중성지방은 159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분의 심혈관 위험 지수를 보면 2.65 다행히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 LDL 수치를 우리가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LDL 수치를 낮춰주면 뭐 요새는 뭐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낮춰주는 것은 뭐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동시에 같이 낮춰주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먹으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한 번, 꼭 두 번 치료를 하거든요. 한 번 치료하고 3개월 뒤에 오셔서 다시 혈액 검사하면서 박멸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두 번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47세이신데 LDL 수치가 20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HDL이 96, 우리가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50 전후가 정상입니다. 50에서 많이 높아도 60 전후면 좋은데 이렇게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중성지방은 132 정도. 이게 제가 한 피검사가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한 피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의 전원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황색종이 사등기라고 할 수가 있죠. 위, 아래 양쪽 측면까지 번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서는 LDL 숫자가 200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황색증의 치료는 여기 해놨습니다만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LDL 수치를 이렇게 낮춰야 합니다. 낮춰야 되는데 이분이 치료받고 낮추는 중에 해외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추적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9세인데 LDL이 199 상당히 높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50 정도면 정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중성지방 수치가 360이면 상당히 높죠. 보통 15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심혈관 위험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6.4 아주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 정도면 높은 수치라고 했는데 6.4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기 작은 황색종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색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early warning sign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LDL 수치가 높으면서 중성지방 높으면 그 LDL 파티클을 아주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혈관 내벽 사이로 쉽게 빠져나가게 해서 이게 자꾸 안에서 혈관 내벽 사이 내에 축적이 돼서 죽상동맥, 죽처럼 이렇게 물렁물렁 흐물흐물한 동맥 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젊은 층에서 뭐 방치하면 뭐 돌연사가 생기는 원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분은 이제 안경 황색증으로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또 대개 보면 안과나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 요거 하나만 없애지 피 검사하게 되면 환자 자신도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왜 피 검사를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당신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안검 황색종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고 사인 해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분은 럭키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을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없애고 이 수치만 낮춰주면 이분은 재발 안 할 것이고 특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분 정말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좋은 신호를 준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분은 43살인데 보시는 것처럼 LDL은 179 상당히 높죠. 중성지방 197 보통 150 정도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또 HDL이 보통 5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위험 지수가 IHD가 5.49로 상당히 높죠. 보통 3 이상이면 높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 황색종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재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간단한데 이 지방질 대사를 조절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황색종 치료를 1차 하면서 약 처방을 내게 되죠. 이것도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LDL 떨어뜨리는 약을 동시에 처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오게 되면 2차 박멸 시술을 꼭 하게 됩니다. 박멸 시술이라는 건 뭐냐면 황색종은 작은 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작은 확대경을 쓰고 보거든 4배의 확대경을 써가지고 작은 분자 입자라도 있으면 또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박멸 시술을 하면서 피 검사를 다시 해서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가, 즉 약을 성실하게 먹었는가, 아니면 더 약을 바꿔 좀 더 세게 해서 더 떨어뜨려야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42세면 젊은 나이인데 작은 황색종에 비해서 뭐 LDL 수치가 많이 높죠. 총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HDL은 보통 40.4인데 보통 50 정도니까 뭐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인제 1차 시술을 하고 이것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죠. 같이 제가 동시에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 개월 뒤에 와서 우리가 박멸 시술을 하면서 동시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제 처방대로 약을 잘 먹었으면 LDL 수치가 떨어질 것이고, 근데 LDL 수치가 보통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 전후로 떨어지면 "아 됐습니다. 인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또 재발합니다. 저는 이제 LDL 수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수치를 제 나름대로 경험칙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아 뭐 차차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26 세인데 보면 LDL이 133으로 높죠. 중성지방은 아주 낮습니다. 어 심혈관 위험 지수는 1.39 정상이죠. 이거 HDL도 43.1이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황색증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내과 선생님 보면 "아 LDL이 이 정도면 그냥 굳이 뭐 약 먹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황색증 시술을 하고 3 개월 뒤에 2차 시술을 하면서 이 LDL 떨어뜨리는 걸 확인했고, 2차 거는 거의 이 제가 원하는 수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에는 재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박멸 시술을 꼭 하고 그때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피부를 잘라낸 부위에서는 이렇게 피부가 부족하고, 근데 이쪽은 남고 이러죠. 그럼에도 또 여러 번 재발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보면 타고나서 여러 차례 시술과 수술을 받다 보니까 어 피부가 부족하고 또 남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 "피 검사를 받아 봤냐?" 이렇게 인제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황색증 시술에 무슨 혈액 검사냐." 하실 정도이니까 뭐 본인이나 수술하시는 의사분이나 황색증의 기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해 보니까 LDL이 176, 총 콜레스테롤도 249 니까 이분이 이제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면 뭐 자꾸 수술을 반복할 필요도 없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 해도 교정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검사 수치 HDL은 57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 요거만 잘 조절하면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2번의 박멸 시술을 한 후 잘 이제까지 재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50세 분인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또 재발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인제 뭐 피부 이식까지 했는데, 피부 이식한 또 주변에 또다시 재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혈액 검사 해 봤냐 했더니 앞에 분과 비슷하죠. 무슨 이거 황색종 아닌데 무슨 피 검사를 하냐. 그래서 보니까 인제 검사 수치를 해 보니까 LDL이 165, HDL은 32 아주 낮죠. 그리고 중성지방 166. 근데 이분을 그 IHD 그 심혈관 위험 지수를 보면 5.18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은 이 황색종의 재발로 자꾸 이게 수술하고 피부 이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교적 비수술적으로도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 LDL 수치를 낮춰서 또 우리 중성지방을 좀 더 낮춰서 심혈관 위험 지수를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46세 남자분인데 피부과에서 1차 시술을 3 개월 만에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 1차 시술, 2차 시술하고서 인제 우리가 피 검사를 하는데, 요때 제가 피 검사를 하면서 1차 시술을 했던 것과 2차 시술을 이것은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거고 이제 검사 결과를 제가 각골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 이 그 3 개월 동안 약을 먹고 했더니 인제 검사 결과 수치가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 검사 수치가 LDL이 그전에 165 였는데 125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색종 시술이 재발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수치 훨씬 더 낮게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더 낮추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박멸 시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치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재발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분 49세 남자분, 황색종은 우리가 보면 2 단계, 위아래에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2 단계 정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총 콜레스테롤 273을 놓고 HDL은 오히려 낮습니다. 보통 뭐 39.3. LDL이 많이 높죠. 우리 중성지방도 많이 높고.
심혈관 위험 지수를 계산하면 6.1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근경색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황색증 치료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먹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을 먹고 제가 3개월 뒤에 다시 또 2차 방면 시술을 하면서 이 검사 수치를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또 이분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도 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43세 2년 전에 대학병원 와서 레이저 시술을 재발했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LDL이 136, HDL이 좀 많이 높죠. 보통 뭐 이 정도 50에서 70 정도, 많이 높은 건 아니죠. 이 정도. 그리고 심혈관 위험 지수는 2 이하면 정상이라는데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이 LDL을 낮춰줘야만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LDL 낮추는 것에 대해 처방을 내줬고, 또 이것을 비교를 간단하게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이분 62세 남자 환자분인데 총 콜레스테롤이 235, 그보다 HDL이 낮죠. 그리고 LDL이 높고 중성지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위험 지수를 계산해 보면, 심혈관 위험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성지방을 HDL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8.2, 상당히 높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심혈관이 막혀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황색증의 치료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님 분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치료해서 정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을 해줘야지만 이분이 오래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타임드 서저리라는 장비가 있죠.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시술하고, 여기 2, 3개월이라 썼는데 저는 3개월 간격으로 1차 시술하고 보통 2차 시술 보통 한 2번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시술 과정을 제가 표시해놨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내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병행 선행이 돼야 된다. 이 좋은 장비를 만들었던 분은 여기에 전에 닥터 카푸로라는 천재 이탈리아 성형외과 전문인데 이분이 만들었죠. 그래서 비수술적으로도 치료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 지질 대사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방 지질 대사와 60, 10%는 안검 황색증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50%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당뇨라든가 비만 환자 이런 분들을 꼭 체중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재발하지 않습니다. LDL 중성 지방을 낮추는 약이라든 음식들인데,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가태란 신산과 보통 3, 40 정도 들어가죠. 근데 뭐 타입 1, 2가 있는데 뭐 낮은 기간이 어쨌든 보통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일찍 낮출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다시마나 미역 같은 것이 대장에서 이 LDL이 높을 때 재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줄 때는 포화지방 음식을 먹으면 중성지방이 높아진다. 포화지방산이라는 건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삼겹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라든가 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것을 권장하면 중성지방이 낮아진다 알고 있고, 안 되면 약으로도 낮춰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LDL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으면 이것은 황색종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서 나중에 심혈관 위험 지수가 높아진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황색종의 결론은 꼭 잘라내지 않고 시술로도 90% 정도는 치료 가능하다. 안검 황색종 자체보다는 지방 지질 대사 이상 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LDL 수치를 얼마 이하로 낮춰라. 중성지방 수치도 얼마 이하로 낮춰라. 제가 왜 이게 땡땡을 쳐놨냐면 내과 선생님들은 보통 뭐 한 100, 뭐 110 이 정도면 아 됐어요.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더 낮추는 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 돼 이래서 안 하는데 꼭 항생 칠 때는 제발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얼마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낮추는 약은 뭐 요새는 스타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낮출 수가 있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검 황색증이 있다고 그러면서 야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좋은 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 신이 나한테 아 당신 한번 피 검사 한번 해보지 그래서 혹시 내 몸에 지방 저기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예,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일 하자. 어떤 사람은 LDL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황색증이 꼭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색증이 생긴 환자의 60-70%에서는 LDL이 높다고 그랬죠. LDL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황색증이라든가 아무런 외부적인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황색증이 생긴 사람은 야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구나 하면서 꼭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황색증은 재발하는 것이고 또 주기적으로 시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황색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술하고 나서 1차, 2차 박멸 시술을 해가지고 6년 후의 사진인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과적인 지방질 대사 이상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 황색증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적인 치료 외에 내과적인까지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